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정률성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공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정률성이란 자는 전라남도 화순 출생으로 중국의 전승절날 우렁찬 연주에 맞춰서 적을 때려잡으라는 전쟁 프로파간다, 워 프로파간다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중공군 행진곡을 작곡했던 자입니다. 6.25 때 이 곡에 고취된 중공군이 우렁차게 발맞추어 80만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회오리쳐 한반도에 들어왔었고, 이내의 전술로 국군과 민간인을 살해하고 숱한 미망인들과 전쟁 고아들을 만든 바로 그 악질 행진곡이라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본주의를 깨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영향력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플루언스 오퍼레이션입니다. 즉, 중국 공산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중국에게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공작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 도구로는 포섭 대상의 인사들을 중국이나 대사관저에 불러 접대를 하고 정치 자금을 지원하고 또 선거 개입 방법을 연수시킵니다. 이 선거 개입, Election Intervention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대단히 위험한 적의 침투 방법으로서 매우 조심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경계해야 되는 매우 대단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선거 개입이라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온 유학생들을 선거 캠프에 투입을 시키거나 개표 작업실에 투입시켜서 중국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당선시키고 적대적인 인물은 낙선시키는 공작을 전개합니다. 경제적 레버리지를 행사하기도 하는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롯데 측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해하거나 또 불매운동으로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는 충견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회색지대 전략도 영향력 공작의 일환이라 하겠습니다. 이 그레이존, 회색 공작이라는 것은요, 법적 지위가 애매한 민간 조직을 군사작전에 동원하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해상 민병대를 운영한다거나 전랑 외교라고 하는 늑대 외교, 러시아의 경우에는 밤의 지주자, 나이트 라이더라 그러죠. 혹은 바그너 그룹, 혹은 수용자들을 작전에 투입하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영향력 공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자는 바로 게라시모프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또 사이버 작전도 합니다. 댓글 부대를 동원해서 친중적인 인물은 우상화하고 반중적인 인물에게는 무자비한 공격과 가짜 뉴스를 살포하고 또 백도어나 스파이 앱을 깔아서 전산 조작, 계정 폭파 등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개입은 한국에서도 심각한 선거 정변을 불러왔고 자유민주적 제도에 불신을 심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중국에게 친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인물이나 상징물에 관한 조형물 설치, 선동적 음악이나 인공기 등을 실수를 가장하여 방송에 노출시키는 등 자본주의의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마약 역시 중국과 북한의 작품입니다. 자본주의를 타락시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한다면 동성애 권장, 근친상간 조장 등 어떤 타락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라 하겠고 전 세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그렇습니다. 이들은 또 BGY 공작도 합니다. B 작전은 일종의 심리전으로 보시면 되고요. G 공작은 돈으로 매수하거나 뇌물을 뿌리고
증거를 잡아 협박하거나 고분고분 말 잘 듣게 하는 공작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그 나라에서 공작 자금을 조성해서 그 나라를 망치는 데 사용하기도 하죠. 아직도 시끄러운 이재명이가 저질러 놓은 바로 그 똥덩어리들이 거기에 해당하겠고, 박영수 이런 자가 해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클럽이 되겠습니다. 돈에 매수된 자들은 중국 공산당의 똥개로 충성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중국에 다녀온 자들 가운데 외교부나 국가정보원 이런 출신들 가운데에서 신문 이런 데다가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있는데 보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비론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쓰거나 아니면 중국 편을 드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대개가 중국 공산당에게 돈에 매수된 그 악 영향의 뚜렷한 증거다, 족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Y공작은 미인계입니다. 미인계. 농염한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카사노바는 중국 공산당의 혓바닥을 쭉 내밀고 핥으라면 무엇이든지 핥아야 하죠. 그것은 그 농염한 여자의 배 위에서 헐떡거렸던 대가로 중화인민공화국, 즉 소중화의 마부로 종사하는 것을 만족해야만 하는 족속들이 많습니다. 이 나라에도 직책은 무슨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의 그 마수거리에 걸려서 중국의 아리따운 여성과 놀아났던 그 정사 장면들이 그 USB나 CD에 담겨 있어서 이미 원본은 중국에서 갖고 있죠. 자, 그것을 던져주면서 어이 아무개 국회의원, 어이 아무개 뭐 실장, 어이 아무개 뭐 대사, 어이 아무개 무슨 뭐 국장, 실장님 하면서 중국 공산당에서 이거 어떻게 공개해 드릴까요? 말까요? 이러면요, 그저 목숨만 살려달라고 거기서 아주 종놈이 돼서 발발발발 헐떡거리면서 기어다니는 것들이 많아요. 이 나라에는 대학가의 교수들 가운데도 있고요. 또 우리 국가 행정기관 내에 그런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 고위직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군인들 가운데 또 국가정보원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공산당들의 이런 파괴적인 영향력 공작 사업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성공적이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하죠. 자, 그리고 이 영향력 공작의 대상 국가는 내부에서 방화벽을 열어주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즉 친일파가 있듯이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내부에서 안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끈앞풀들이죠. 바로 뿌락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 간에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디가 있죠? 대표적인 게 그렇습니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019년도에 중국의 당교와 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보다 10년 앞선 2009년도에 저 국힘당, 그 전에 뭐 한나라당 뭐 이런 거였죠. 거기서는 2009년도에 이미 중국 공산당과 함께 업무 교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민주당이나 국힘당은 전부 중국 공산당의 이중대다. 조선총독부 제1중대 2중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근본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정율성이란 자의 동상제막과 공원 조성 사업은요, 이러한 중국의 영향력 공작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조국을 팔아먹고 부자가 된 데에 대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보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중국의 영향력 공작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 대상 국가를 중국에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이 일본에서 빼앗아서 독립을 시켜놨더니 이번에는 중국에 복속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와 같은 거짓된 자들, 그야말로 금수만도 못한, 쓰레기만도 못한 것들이 지금
국회 내에서 한중의원연맹이라고 해서 100여 명씩이나 거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도 35명이나 있죠. 그러니까 생각들 잘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지력이 모자라거나 머리가 아둔하거나 아니면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아주 그 두 자릿수의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있을 총선에서도 국민의힘당을 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는 이 정률성의 기념공원, 여기와 관련된 자가 바로 강기정이라고 하는 광주시장이 있는데요. 지금 저한테 지금 전달된 메시지 중에 방산이라고 하는 필명 쓰시는 선생님께서 강기정 너 간첩이지, 이런 글을 저한테까지도 이렇게 전달이 돼서 왔습니다. 제가 이 방산 선생님의 이야기가 매우 뼈를 때리는 금과 억제의 얘기가 많아서 국민 여러분들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전북지사 김관영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오리발로 날도 무도 죽겠는데 국민연장을 지르더니 이번에는 광주시장 강기정이가 6.25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데 큰 공이 세웠다고 김일성과 모태똥으로부터 표창과 훈장을 받은 귀화 중국인 정일성을 기념하는 공원을 세운다는 개소리에 날도 더운데 또 국민연장을 지르고 있다. 간첩 대가리에 간첩이라고 붙이고 다니나 간첩질하면 간첩인 거다.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그놈이 5년 내내 간첩질만을 했기 때문이다. 간첩 문재인이 하나라도 대한민국을 위해 한 일이 있으면 말해보거라. 간첩 잡는 부서를 폐쇄하고 군인들 훈련 못하게 하고 손주 나이 김정은, 김여정의 똥만 빨아주며 말 한마디에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시키지 않았는가? 강기정이나 문재인 같은 간첩질하는 작태를 조성한 자는 김대중이다. 김대중은 음흉하고 멀리 보는 머리는 있다. 그는 햇볕 정책이라는 명목으로 망하려는 북한을 살려주었다. 책임진다더니 책임도 안 지고 죽었다. 돈도 많이 주었다. 그러면서 조금만 땅에 무신 지방정부 자치제를 만들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김관영, 강기정 같은 간첩질하는 지방정부를 만들어낸 것이다. 김대중의 일본 이름은 도요타 다이주이다. 그는 극친일파로 한일 어업협정을 일본한 그대로 해주었다. 그래도 지금 야당처럼 악악대는 사람들이 없었다. 정율성은 6.25 때 중공군으로 참전한 적군이며 대한민국을 배반하여 중국인으로 귀화하여 중국과 모태똥을 추앙한 역적이다. 그자가 지은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으로 사기를 높이며 남한을 침략해 죽인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런 살인자, 역적을 기념하겠다는 문재인과 강기정이 정령 간첩이 아닌가? 당장 정률성의 동상과 기념공원 추진을 때려치워라. 그리고 이참에 조선일보 사설에 한마디 하겠다. 국민 세금으로 정률성 기념공원을 세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일반 성금은 거두어 민간 차원으로 할 일이라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 지금의 정률성의 문제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의 문제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강기정 매라! 정률성 때문에 중국 관광객 온다고 관광객이 왜 오는지 제대로 아나? 윤석열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대북, 대중국 정책 때문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인가? 그러니까 니놈이 간첩이 맞지 하는 거다. 목요일 아침에 열불통 터졌다. 방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새만금 잼버리 사태 그 폐단을 보시면서 지방자치제는 더 이상 유지돼서는 안 되겠다는 건 이제 절감하시죠.
사실은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이걸 지금 김대중이가 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지방자치제 이거를 시작한 게 그 빌어먹을 김영삼 때부터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김대중이는 북한 사람들이 간첩이라 그럽니다. 우리 남쪽에서 간첩이라기보다 북쪽에서 김정일 정권을 연명시켜 우리 북조선 인민들의 철천지 원수. 남조선에서 암약해오면서 김일성의 공작금을 받아먹었던 간첩! 바로 김대중이라는 자죠. 그런데 그 김대중보다 비슷하거나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은 자가 바로 누굽니까? 김영삼이에요. 김영삼. 그리고 그 김영삼의 영향을 받아서 정치권에 입문시켰던 그런 똥덩어리들이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노무현, 그리고 이인재, 또 무슨 손학규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김영삼이가 발탁한 정치인들 중에서 아마 되돌아보시면 제대로 된 인간이 하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김영삼은 그거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게 있어요. 제일 나쁜 짓이 뭐냐?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로부터 정치자금을 한 4천억 원 이상 넘게 받았다 그러죠. 그런데 그게 박계동이란 당시 국회의원에 의해서 그게 이제 다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마시키려고요. 김대중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게 5.18은 이미 당시 대법원까지 다 재판이 끝나서 모든 것이 5.18 광주 항쟁으로 결말을 다 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모자가 김대중이었고 또 김대중이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생명은 어떻게 건지게 되었었죠. 그런데 김영삼이 노태우 측으로부터 받은 그 돈이 발각되고 나니까 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전임 대통령 두 사람을 그 건에 집어넣으면서 이 광주 사태를 5.18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이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사부재리 원칙, 한 가지 사건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이 재판도 불법이에요. 그런데 그 짓을 김영삼이가 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 조직을요 망가뜨렸죠. 왜? 하나회란 조직이 있었습니다. 실체가 있는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회 안에는 군인다운 군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군인답지 못한 군인이 당시 국방부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을 하면서 이 김영삼이의 이 발광하는데 옆에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명단을 김영삼에게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회가 와해가 돼서 없어졌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는 군인다운 군인의 명맥이 끊어졌다 해야 되겠죠. 자,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 있어서도요. 그러면 금융실명제라고요? 그게 김영삼 정부의 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됐어도 그때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사실 금융실명제 이후에 불어닥친 IMF의 그 광풍은 미국 사람들이 돈 빼가서 그 사태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자, 일본 놈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준다고 이렇게 헛소리 망언 개목소리를 내던 김영삼이 때문에 일본의 돈이 빠져나갔어요. 일본의 돈이 빠져나가면서 우리도 IMF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과의 스와프도 깨져버리고 또 미국과 관계도 나빠지고 뭘 국제정세도 알지도 못하는 자가 그런 식으로 버릇없이 주책맞게 함부로 입 벌리고 떠들어대는 통에 나라가 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총독부가 있었던 건물이라 그래도 그 건물을 중앙청에서 이 나라의 건국이 48년 8월 15일 시작이 됐고요. 역대 행정부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부 다 그 중앙청을 갖다가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슨 외놈들의 잔재라고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국민학교라는 듣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이름을요
초등학교라고 바꿨어요. 자, 그따위 짓 한 거 이외에 김영삼이 한 게 뭐가 있죠? 그리고 인사가 만사다라고 떠들고 다녔지만은요, 그 아들 김현철이라는 자가 온갖 행정부의 인사에 개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이권에 개입을 해서 벌였던 범죄 행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모든 범죄를 모아갖고요, 벌을 내려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면해버려요. 이게 바로 김영삼이에요. 그리고 김현철이를 감방에 안 보내기 위해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표를 떨어뜨리는 작전을 펴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이인재로 하여금 강제로 출마를 하게 해서 김대중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게 만들어요. 김대중 그때 한 몇십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겨우. 왜? 이인재가 500만 표 이상을 뺏어갔거든요. 이회창 쪽으로 와야 될 표를. 그러니까 이인재는 당시 김대중으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고 또 김영삼으로부터도 별도의 보로금을 받았겠죠. 지금 정치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편안하게 집에 쌓인 그 현금 써가면서 살고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나라의 앞날을 망가뜨린 자가 바로 김영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일성과 같은 전향한 빨갱이, 전라도 출신의 빨갱이를 기념한다는 이런 헛소리 망언이 이 나라에 시작하게 한 그 시작점이 바로 김영삼과 김대중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 이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정률성과 중국의 영향력 공자, 그리고 이 일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장 강기정, 그자가 바로 간첩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방산선생의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격한 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